안녕하세요. 포인트탑입니다. 네, 주식을 하다 보면 분명 기법의 자리인데 왜 이 자리에서는 되고 또 저 자리에서는 안 될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매수를 하면 반등이 안 나오고 그냥 매수 안 하고 지켜봤던 종목은 또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왜 기법의 자리에서 반등이 안 나올까? 오늘은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공략이 기준봉 이후에 이제 눌림 공략을 많이 하죠. 첫 번째 이제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 날 기준봉이 생성이 되고 기준봉 생성 이후에 하루 이틀 음봉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제 종가 베팅 자리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제 거래량 적은 조정이 나올 경우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종가 베팅을 하죠. 그런데 종가 베팅 다음날 흘러내릴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기준봉의 눌림 공략이고요. 기준봉 이후 1음봉, 2음봉 기법의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했는데 왜 흘러내릴까? 자, 한번 판단해 볼 문제입니다. 이 종목이 테마주인지 개별주인지 판단해 보셨나요? 테마주라면 집단으로 움직일 것이고 개별 종목이라면 세력의 계획대로 움직이겠죠? 우리는 테마주일 경우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이제 테마주라면 이 종목이 대장주인지 2등주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는 1등주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단 첫 번째 테마가 형성되는 상승 파동일 경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테마일 경우 지속적으로 기간이 좀 오래도록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테마의 순환이 될 경우 대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 파동, 첫 번째 상승일 경우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일봉의 모습이고요. 딱 봐도 이 좌측 첫 번째 상한가 이 일봉이 대장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장주이고 2등주이고 3등주이고 첫날 모습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날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나온 종목 대장주죠? 대장주의 조정폭이 확실히 적고 가격도 높은 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자, 2등주도 어제 종가를 약간 깨긴 했습니다만 조정이 있고 3등주는 아예 어제 종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대장주와 2등주와 3등주가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보통 이게 테마인 것을 모를 때 요런 모양에서 종가 베팅을 많이 합니다. 그죠? 기준봉이 하나 형성이 되고 자, 거래량 줄이면서 이른봉 나타났고 이 전체적인 시가와 고가의 중간 정도 라인에 이렇게 중간 정도 라인에 조정이 있을 경우 다음날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음날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개별주였다면 그때는 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분봉상의 모습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테마주라면 우리는 확실한 기준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주가 있기 때문이죠. 자, 대장주의 모습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첫날에 이제 원음봉이 하나 나왔죠? 예, 원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다음날 어떤 봉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이번에는 이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에는 상한가 나오고 한번 음봉이 나왔을 때 이 상한가의 종가와 그리고 이 음봉의 종가 부분을 지지를 하고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살짝 시가를 띄우고 그리고 확 내리면서 이제 이음봉을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3등주에서 종가 베팅을 할 생각이 있다면 테마의 대장주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할 시간을 놓쳤다면 2등주, 3등주에도 베팅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경우에는 대장주가 여기를 지지받고 다음날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이 모양에서 종가 베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장주가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기준봉 이후에 눌림 공략.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죠. 기법의 자리만 찾고 종목에 대한 선택을 못했을 경우 다음날 손절이라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적어도 테마를 외우고 대장주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종가 베팅을 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기법보다 종목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죠. 당일 주도주 돌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테마주일 경우 한번 보시면 대장주의 당일 추세가 무너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날 당일 자 상한가 나오고 두 번째 날 급등하던 대장주가 추세가 무너지면서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종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반 정도 왔을 때 윗꼬리가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그렇다 할 경우 2등주의 돌파 혹은 눌림을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부분에서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기법의 자리가 왔겠죠. 당일 주도주 돌파를 하는 개인마다의 기준이 있을 테니까 네, 그 기준에 만약에 와서 돌파를 하려고 보니 대장주의 추세는 이미 무너지고 있고 자, 2등주의 눌림 자리가 또 자기의 이제 분봉상의 기준에 왔어요. 기법의 자리에 왔는데 대장주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2등주를 돌파 혹은 눌림으로 들어가야 하겠느냐. 거기서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당일 주도주 공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고요. 기법의 자리만 찾고 종목에 대한 선택을 못했을 경우 다음날 손절이나 아픔이 역시 찾아옵니다. 적어도 테마를 외우고 대장주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일 대장주의 추세를 봐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기법보다 종목 선정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테마의 대장주를 공략해라. 그래야 반등도 시원하고 눌려도 조정폭이 적다. 고수님들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매매할 때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